얼어붙고 먼 땅을 떠올릴 때 남극이나 알래스카 같은 곳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해저 깊숙한 곳에는 스발바르라는 더 이상한 땅이 있습니다. 출생과 장래를 금지하는 이상한 법과 몇 달간의 어둠 속에서 이곳의 삶은 힘들지만 매력적입니다. 얼음 아래에는 생명의 미래를 지키는 글로벌 시드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사람들은 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할까요? 스발바르의 신비를 함께 밝혀봅시다. 탐비 함께 밝혀봅시다. 스발바르의 신비를 함께. 스발바르는 노르웨이와 북극 사이에 자리 잡은 먼 북극군도로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디딘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2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얼어붙은 풍경이 우뚝 솟은 빙하, 얼음으로 가득한 피오르드,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잔혹하지만 숨막히는 아름다운 백색 황야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의 고립은 더욱 흥미를 더합니다. 육지와 연결된 도로가 없어 공중이나 바다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피츠베르겐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롱기어비에는 오슬로와 트롬스에서 비행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탐험 크루즈가 빙산으로 가득한 바다를 지나며 북극곰을 발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발바르 내에서 이동하려면 스노모바일, 보트 또는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이곳의 거칠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원초적인 지형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인내를 동시에 보여주며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이 북극의 최전선으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스발바르의 얼어붙은 겨울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짜릿한 여름 크루즈를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스발바르의 황량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몇 달 동안 사라져 끝없는 어둠 속에 땅이 남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발바르의 외딴 군도는 극단적인 대조의 땅입니다. 겨울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잘 단열된 아늑한 집은 난방과 수돗물, 전기를 제공하여 따뜻함과 편안함을 줍니다. 여름이 오면 기온은 약 5도까지 올라가고 얼어붙은 황야가 깨어나며 사람들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곳의 삶은 두 가지 뚜렷한 자연현상, 즉 극야와 한밤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극야는 땅을 어둠으로 감싸고 별빛과 가끔 나타나는 북극광만이 그 어둠을 깨뜨립니다. 이 긴 햇빛의 부재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전하며 강인함과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그 후 5월부터 8월까지 한밤의 태양이 스발바르를 끝없는 낮으로 감싸며 태양은 지지 않고 이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생기 넘치는 축제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거리에선 언제나 사람들이 활동하며 지속적인 빛 속에서 야외 모험을 즐기기 위해 매 순간을 잡습니다. 스발바르의 독특한 빛과 어둠의 리듬은 일상생활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출생이나 장래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이상한 규칙 뒤에 숨겨진 이유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스발바르는 극한의 북극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규칙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군도에서는 출생과 장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독특한 관행은 혹독한 환경과 제한된 의료시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롱기어비엔의 작은 의료 클리닉은 경미한 부상과 질병을 처리할 수 있지만 출산이나 고급 말기 치료를 위한 장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몇 주 전에 500km 이상 떨어진 노르웨이 본토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대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본토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스발바르의 영구 동토층 때문에 전통적인 장례는 불가능합니다. 얼음 속에 묻힌 시신은 부패하지 않으며 스페인 독감의 흔적과 같은 오래된 바이러스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섬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약 2,500명의 주민들에게 이 규칙은 스발바르의 고립과 가혹한 기후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리마인더입니다. 삶의 중요한 이정표인 출생과 장례식은
종종 집에서 멀리서 치러지지만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관습은 북극의 극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이 규칙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스발바르는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볼트를 지키고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단 10초의 요청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알림벨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며 그 대가로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스발바르의 얼어붙은 영구 동토 속 깊은 곳에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 볼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전한 요새는 지구 생명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종종 글로벌 백억 볼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100만 개 이상의 씨앗 샘플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인 밀, 쌀, 옥수수부터 희귀식물 품종까지 다양합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또는 세계적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식량 공급을 재건하기 위한 백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볼트는 해발 130m의 높이에 세워져 있으며 해수면 상승, 지진,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산속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없어도 자연의 영구 동토가 씨앗을 얼어붙게 유지하며 내부는 영하 18도, 즉 화씨 영도에서 장기 보존을 보장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강화된 강철 출입구는 내구성과 보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노르웨이 정부와 북유럽 유전자 자원센터, 작물 신탁이 관리하는 이 볼트는 전 세계 1700개 이상의 유전자 은행에서 온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식량 불안정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으로 남아있으며 인류를 지탱하는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모든 씨앗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문화의 한 조각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스발바르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씨앗을 보호하는 동안 가장 상징적인 주민인 북극곰들은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극단적이고 취약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이 강한 북극 포식자와 어떻게 공존할까요? 스발바르의 북극곰은 종종 북극의 왕이라고 불리며 약 3,000마리의 개체가 이 얼음 황야를 돌아다닙니다. 이 강력한 생물들은 바다 얼음 근처에서 번성하며 그곳에서 주요 먹이인 물개를 사냥합니다. 성체 수컷은 최대 800kg까지 자랄 수 있으며 심지어 100kg 이하의 새끼들도 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곰과의 만남은 드물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매우 영토적이며 놀라거나 위협을 받으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착지를 벗어나는 모든 사람은 보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극곰 사냥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힘은 즉각적인 자기 방어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스발바르의 엄격한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따라 항상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규칙들은 1973년에 제정된 국제 북극 야생동물 협정의 일환으로 북극곰과 그들의 취약한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문객들은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경고 사격과 같은 비치명적인 억제 수단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총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북극곰을 해치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는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촉진하며 여행자들이 신중하게 계획하고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를 이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합니다. 북극곰은 북극의 거칠고 아름다운 상징이자 극단적인 환경에서 인간이 직면하는 도전의 상징입니다. 스발바르는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섬세한 균형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스발바르는 어떻게 고립과 가족관계에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깊은 역사적 뿌리와 매혹적인 관리 체계를 드러냅니다. 스발바르가 오늘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군도는 10번째와 11번째 세기 아이슬란드 사가에서 처음 언급되었지만 1596년에 네덜란드 탐험가 윌렘 바렌치에 의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섬인 스피츠베르겐을 날카로운 보물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임시 고래잡이 및 탐험 기지를 세우며 자원 경쟁과 영토 분쟁을 촉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갈등은 스발바르를 공식적인 소유 없이 남겨두었고 20세기 초에는 석탄 채굴과 롱기어비엔 및 바렌츠 부르크 같은 정착지가 성장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년에 스발바르 조약이 노르웨이의 섬들에 대한 주권을 부여하며 특정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경제 자원은 모든 조약 국가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군사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노르웨이는 25년에 공식적으로 행정권을 인수하며 최고 지역 당국으로 주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오늘날 스발바르는 평화로움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사적 존재가 없고 경찰이 단지 12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발바르에서의 삶은 혹독한 북극에서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독특한 법과 관습에 의해 형성됩니다. 북극곰을 방해하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인간과 스발바르에 살고 있는 약 3,000마리의 북극곰을 보호합니다. 북극곰과 다른 북극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패키지 얼음을 손상시키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이러한 취약한 얼음 지역에서 조심해야 하며 섬세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나의 이상하지만 실용적인 전통은 문을 잠그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폭풍이나 예상치 못한 북극곰과의 만남과 같은 비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롱기어비엔에서는 집과 자동차가 열려 있는 것이 흔하며 이는 강한 공동체 신뢰와 상호 지원을 반영합니다. 스발바르에서는 고립과 긴밀한 인구 덕분에 범죄가 드뭅니다. 2018년에는 $1,000가 관련된 은행 강도가 발생했지만 이는 지역 전설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롱기어비엔의 단 하나의 도로와 면밀히 감시되는 공항 덕분에 빠르게 붙잡혔습니다. 그 개인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스발바르의 법과 관습은 북극 생활의 도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이 규칙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규칙과 전통을 넘어 롱기어비엔에 사는 회복력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스발바르의 스피츠베르겐에 위치한 롱기어비엔은 2,500명이 거주하는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로 2024년 기준입니다. 이곳은 광부, 과학자, 학생, 모험가들이 모이는 피난처로 극한의 아름다움과 가혹한 조건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는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주민들로 구성된 다양하지만 긴밀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연구, 석탄 채굴, 관광업에서 일하며 다른 이들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과학자들은 녹아내리는 빙하와 북극 야생동물을 연구하며 스발바르 대학교는 이 외딴 환경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끌어들입니다. 석탄 채굴은 감소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이 도시의 거친 특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롱기어비엔에서의 생존은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거의 모든 물품이 수입되며 공급품은 여름의 무빙 시즌 동안에만 도착합니다. 겨울은 잔혹하여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빈번한 눈보라가 발생합니다. 잘 단열된 집과 여러 겹의 옷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북극의 손길이 닿지 않은 황야와 풍부한 야생동물, 강한 공동체 의식을 포용합니다. 겨울 축제, 한밤의 태양 하이킹, 공유된 고난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이곳의 삶을 정말 독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도시에서도 과거의 메아리는 남아 있습니다. 스발바르에 버려진 도시와 광산은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스발바르의 얼어붙은 황야는 숨막히는 북극 풍경뿐만 아니라 산업의 과거를 반영하는 버려진 석탄 광산 마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석탄 채굴은 전 세계의 정착민들을 이 외딴 가혹한 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광부들은 본토의 산업을 위해 석탄을 추출하기 위해 잔혹한 추위와 고립을 견뎌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수요 감소, 환경 문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부상으로 스발바르의 초점이 과학 연구와 관광으로 이동하면서 시간 속에 얼어붙은 조용한 마을들이 남겨졌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예 중 하나는 2988년에 버려진 광산 마을인 피라미덴입니다. 이곳은 2010년에 스웨덴에 의해 설립되어 2027년에 새로운 관리하에 확장되었으며 학교, 수영장,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이 있는 모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광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 마을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소지품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관광 명소로 북극 역사에서 독특한 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루만과 같은 다른 유령 마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곳은 20세기 60년대에 버려졌으며 날씨에 시달리는 건물들이 거친 산비탈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단순한 부패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 인내, 생존의 타임캡슐로 방문객들에게 스발바르의 도전적인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극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세계의 가장 특이하고 외딴 장소를 밝혀내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서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채굴 시대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스발바르의 경제는 무엇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현대 세계에 어떻게까요? 적게 적응했을까요? 스발바르의 경제는 석탄 채굴에서 과학 연구와 관광으로 변화했습니다. 스발바르 군도의 행정 중심인 롱기어비에는 북극 탐험과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깨끗한 황야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과학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스발바르 대학교는 북극 연구를 선도하며 스발바르 통합 북극지구 관측 시스템은 전 세계에 중요한 기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광은 이제 경제의 주요 기둥으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빙하를 탐험하고 독특한 야생동물을 관찰하며 북극광과 한밤의 태양과 같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목격합니다. 스노모빌, 갯썰매, 보트 투어와 같은 가이드 활동은 북극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엄격한 환경 규정은 관광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스발바르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한때 스발바르 경제의 생명선이었던 석탄 채굴은 수요 감소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이동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피라미덴과 같은 버려진 광산 마을은 관광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산업 역사와 친환경 여행 경험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스발바르의 변화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과 글로벌 환경 우선 사항을 다루는 것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반영합니다. 기후 연구와 북극 발견의 중심지로서 그것은 우리 행성을 미래 세대를 위해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발바르의 긴 극야를 감당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에게 북극은 자연의 가장 숨막히는 광경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오로라가 그렇게 아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야 동안 스발바르는 오라 보레알리스를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높은 북극 위치와 몇 달간의 겨울 어둠은 이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찬란한 빛들은 태양에서 방출된 전하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가스와 충돌하여 생기는 것으로 선명한 녹색,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의 색조를 만들어냅니다. 스발바르의 오로라 오벌레 위치는 빈번한 전시를 보장하며 11월부터 2월까지의 24시간 어둠은 긴 관찰 시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스발바르에서의 오로라는 단순한 광경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몰입적인 경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색인 녹색은 지구 표면에서 약 60마일 위의 산소에 의해 생성되며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의 색조는 더 높은 고도에서 반짝입니다. 운이 좋은 관찰자들은 심지어 빛과 함께 희미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전히 과학적 논의의 주제입니다. 빛나는 하늘은 스발바르의 눈으로 덮인 산,
얼어붙은 피오르드, 북극곰을 발견할 가능성과 함께 아크틱 꿈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최고의 관찰 장소로는 아드벤트 탈렌 계곡과 아이스 피오르드 라디오가 있으며 인공 조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는 종종 오로라 사냥과 스노모빌 또는 갯썰매를 결합하여 경험에 모험을 더합니다. 만약 스발바르를 탐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방문하시겠습니까? 시간 속에 얼어붙은 유령 마을, 반짝이는 북극광, 아니면 신비로운 종말의 볼트?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빛의 아름다움을 넘어 스발바르에서의 삶은 진정한 인간의 인내 시험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고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발바르에서의 삶은 혹독한 겨울, 고립, 그리고 가혹한 환경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기어비엔의 약 2,500명의 주민들은 50개 이상의 국적을 대표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상호 지원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웃들은 눈보라 동안 서로를 도와주고 스노모바일을 수리하며 북극곰과의 만남이나 의료 문제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북극 재즈 축제와 태양 축제 주간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번창하며 긴 어두운 겨울 동안 따뜻함과 연결을 가져옵니다. 이 깨끗한 북극 풍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보리 갈매기와 같은 취약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됩니다. 대신 많은 주민들이 개를 기르며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썰매를 끌거나 북극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알코올 소비는 개인 쿼타 시스템을 통해 규제되어 각 사람은 한 달에 20캔의 맥주와 2병의 주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극 생활의 독특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안전과 건강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발바르의 긴밀한 공동체는 신뢰, 협력,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숨막히는 북극 경치와 강한 사회적 유대가 결합되어 가장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소속감과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전통인 그런 교통보선에서 능력을 가이드죠. 그니까 브라힐스브레이크 저렇게 임버 이도 브레이크 스발바르는 정착지 간에 연결된 도로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광대한 거리와 가혹한 얼음 지형 때문에 전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스노모바일, 보트, 비행기, 심지어 갯썰매를 이용해 이 외딴 북극 군도를 이동합니다. 겨울철에는 스노모바일이 주요 교통수단이며 등록된 스노모바일이 4,000대 이상으로 주민 수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외진 지역, 연구소, 주요 장소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노모바일 투어는 빙하와 얼어붙은 피오르드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모험을 제공합니다. 스발바르의 주요 도시인 롱기어비엔에는 유일한 주요 공항이 있습니다. 소형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주로 연구와 의료 비상 상황을 위해 정착지를 연결합니다. 여름에는 보트와 페리가 바렌츠부르크와 피라미덴과 같은 장소를 연결하며 그 과정에서 빙하와 북극 야생동물의 멋진 경치를 제공합니다. 캣썰매는 스발바르 여행에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한때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썰매개들은 이제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북극 모험을 제공하며 이 지역의 유산과 자연과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스발바르의 도로 부족은 그곳의 야생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매력을 강조합니다. 스노모바일, 보트, 썰매를 타고 떠나는 모든 여행은 인간의 창의성과 북극 탐험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외딴 땅에서 모험을 찾는 이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발바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더 접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군도인 스발바르는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일할 수 있는 드문 비자 면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1920년의 스발바르 조약 덕분으로 조약 서명국의 시민들에게 개방된 접근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본토 노르웨이를 통과하는 여행자는 여전히 노르웨이의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발바르에서의 생활은 자급자족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무료 의료 서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거, 의료, 고용을 관리해야 하며 심각한 비상 상황은 종종 의료 대피를 필요로 합니다. 이 지역의 혹독한 겨울, 제한된 일조량, 높은 생활비는 극한의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적합합니다. 또한 스발바르의 비자 면제 상태는 노르웨이의 거주권이나 시민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발바르는 롱기어비엔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고향입니다. 영어는 널리 사용되며 세계적인 전통이 태양 축제 주간과 같은 지역 행사와 어우러집니다. 스발바르의 개방 정책은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역할을 반영하며 관료제에서의 자유를 제공하면서 극한의 조건에서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개방 정책 아래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후변화. 스발바르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목격자이자 경고 역할을 할까요? (1910대) 이후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은 4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약 7배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세기 말까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은 점점 더 온화해지고 있으며 비가 눈을 대체하고 이 지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빙하들은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의 융해는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여 전 세계 해안 지역에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에도 혼란을 초래합니다. 북극곰은 바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사냥터를 잃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종들은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녹아내리는 영구 동토는 메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하여 온난화 경향을 가속화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스발바르를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며 기후변화의 초기 징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스발바르는 스발바르 통합 북극지구 관측 시스템의 본거지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곳은 기후 모델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스발바르의 변화는 행동의 긴급성을 강조하지만 과학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희망을 제공합니다. 기후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냅니다. 이 취약한 지역은 지구의 취약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회복력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극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북극의 독특한 도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스발바르에서의 삶은 극한의 기후와 극단적인 빗줄기에 의해 드문 요구가 많은 경험입니다. 일상적인 루틴은 준비를 필요로 하며 특히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단열된 의류와 장비는 필수적이며 북극곰과의 만남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필요합니다. 스발바르에서의 일은 과학 연구에서 관광, 지역사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연구자들은 빙하, 야생동물, 기후변화를 연구하며 종종 외진 얼음 지역에서 작업합니다. 관광에서는 가이드들이 스노모빌 투어를 이끌고 방문객을 맞이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개썰매 여행을 조직합니다. 심지어 식료품 쇼핑과 같은 간단한 일도 본토의 날씨 조건에 따라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립과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발바르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극야 동안 주민들은 북극광을 관찰하기 위해 모이며 여름에는 한밤의 하이킹과 야외 바비큐를 즐깁니다. 사회적 이벤트와 공유된 경험은 이 작은 회복력 있는 인구에서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스발바르에서의 삶은 생존과 경이로움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인류의 정신이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환경 중 하나에서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날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